자, 안녕하세요. 암기노트 읽기. 자, 네트워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네트워크, 영어 공부 같은 네트워크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만 하고 다음에 계속 또 반복하셔야 돼요. 자, MQTT, 메시지 퀸,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 통신 대역폭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동작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퍼블리시 스크라이브 방식의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단순한 프로토콜이고 오버라이드를 최소화하면서 QoS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체 연결 보정을 하죠. 동작 방식을 보면 여기 퍼블리시 소스가 있고 소스가 브로커에게 토픽을 올립니다. 데이터를 올리고 여기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가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버 하고 또 위에서 올려놓고 데이터를 올려놓고 하는 브로커가 중재하는 방식이죠.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합니다. 자, LWM2M, COAP 기반으로 저전력, 저자원, 저전력, CPU가 작은 소형 디바이스들의 오브젝트와 리소스를 관리하는 장치 관리 기술입니다. OMA가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낸 거죠.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 표준화 단체에서 만들어낸, 어, 리소스 관리 장치입니다. 전송 방법으로 COAP를 사용을 하고 DTLS 기반 보안 기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각각 M2M 장비에서 LWM2M 서버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것들을 클라이언트와 인터페이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택을 보시면 LWM2M, 그리고 COAP, 그리고 DTLS와 UDP, 그리고 SMS로 이루어집니다. 인터페이스는 부트, 부트스트랩, 등록, 디바이스 관리 보고가 있습니다. 자, LTE CAT M1, LTE CAT M1. 기존 LTE를 확장된 형태의 cat M의 형태로 저가격의 단말과 단말 배터리의 시간 연장, 저가격의 단말과 배터리의 시간 연장을 하고 확장된 커버리지로 지원하는 3GPP의 저전력 통신 기술입니다. LTE를 저가의 단말과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네요. 특징을 보면 전속 속도는 300kbps, 로라는 5.5km, LBIoT는 27km에 비하면 조금 빠르네요. 전력 소비 비율은 LTM 대비 수십 배. 시그폭스나 로라, MBIoT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비교적 높고 실시간 트래킹 서비스 또는 사진 전송, 생체 정보와 같은 중용량 실시간 응용기기에 적합한 것이 LTE 캣 M1입니다. N스크린, TV나 PC, 태블릿 PC, 또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N스크린이라고 하죠. NGA 스크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OSMU, 원소스 멀티 유스, ASMD, 어댑티브 소스 멀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ISP의 네트워크 하단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대량 고화질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기술 요소를 보시면 캐싱,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스트리밍, 컨텐츠 배포, 동기화. 전선 방식에는 푸싱과 캐싱과 스플리팅이 있습니다. 자, 망 중립.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트래픽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차별, 상호 접속, 접근성. 6대 원칙도 있고요. FC, 콘텐츠 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접속, 기기 접속, 경쟁 혜택, 비차별, 투명성. 자, 소켓.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양쪽에 생성되는 통신 접속점입니다. 통신 접속성. 컴퓨터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 종착점이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소켓을 생성하고, 소켓을 통해 통신자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이죠.
위치를 보시면 여기 연결형 뭐 비연결 서비스가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이렇게 소켓이 위치해서 이 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 밑에서는 트랜스포트 계층, 포트 버너가 있을 거고 인터넷 계층, IP 지도가 있고 이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IP, TCP나 UDP 그것이 각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될 때 소켓을 통해서 연결하는 구조.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고 가져가십니다. 자, TCP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으로 나눠서 TCP 함수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켓을 생성하고 소켓 주소를 부여해서 서버 대기 큐에 지정하고 연결 요청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 요청이 오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소켓을 닫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는 소켓을 생성해서 어,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합니다.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 요청이 되면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그리고 소켓을 닫는 방식이죠. UDP 방식으로 보면 어, 일단 클라이언트 측에서 소켓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연결 요청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그 전에 서버 측에서 소켓을 갖고 있다가 소켓에 저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를 서로 수신하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통신하고 그래서 요즘 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연결이 종료돼서 소켓을 닫는 이런 UDP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소켓 함수를 TCP와 UDP로 비교할 수 있고요. TCP는 연결 기반이고 안전성, 순서를 보장하고 패킷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 발생 시 재전송 요청을 해서 합니다. 표준으로는 RFC 793, 1323, 2581, UDP는 비연결 기반이죠. 1대1이나 1대 N 아니면 M대N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재전송이 없습니다. 래프시 768 표준입니다. ISO 19626 이거는 법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어, 여기 잔대단 TLS, SSL 보안을 정성하고 변송 프로토콜 EBMS나 AS4로 배달을 확인합니다. 이거 신뢰성 있는 통신 증거를 생성하고 활용합니다. HTTP 3.0 서버와 사용자 기기 간 연결 및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CP 플러스 TLS 조합 대신에 UDP 플러스 TLS 조합을 사용하는 UDP 기반 전송 계층입니다. UDP 플러스 TLS를 사용하는 UDP 기반 전송 계층.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죠. 전송 계층 프로토콜. 자, UDP 기반이고 TLS 결합을 사용하고 RTT 제로와 제로 RT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 오버 QURC 퀵 프로토콜이 HTTP 3.0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UDP 포트 443을 이용하고 TLS 1.3 암호화를 통해서 단순성과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1회 핸드쉐이크를 통해 연결 설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송수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스택 그림으로 가져가십니다. 여기 기존에는 HTTP2가 있고 TLS와 UDP가 있습니다. 요 새로운 것은 HTTP 오버 큐가 있고 밑에 QIC 내에 TLS 1.3 그리고 밑에 하단에 UDP 있습니다. 자, 스카다 제조 산업체의 제조 공정 그리고 또 기반 시설 설비와 같은 것들의 동작과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중앙 집중 관제 시스템입니다. 우리 커다란 뭐 제철소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커다란 대형 제조 공장, 기반 시설,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의 동작과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중앙 집중 관제 시스템입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이제 크게 접근하시면 돼요. 스카다 안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HMI, OA와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중간에 미들 계층이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통신하게끔 하는 SOA, J2E, API, WSDL, OCP, U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계층, 스카다 코어 계층이 있습니다. 스카다 코어 계층에서 감시하고 제어하고 계측 알람, DB 통합, 보장 판단, 일괄 제어, 보안, 개별 관리, 뭐 병행 처리, 해석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DB, RTDB, 히어리컬 DB, 히스토리컬 DB가 있고요. 그것이 통신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은 RT와 RTU, 이 전체를 관할하는 보안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요소를 가져가시고, 자, 구성요소 다시 한번 보면 응용계층, HMI, 애플리케이션, 미드웨이 계층, 웹서비스, DB, 포화 계층은 감시 제어, ACL, 특정 알람, 네트워크 계층, OCP UA, RS232, 이더넷, 장비는 PLC, RTU, 전원장치, 그리고 보안. 자, 감시 대 제어를 볼까요? 감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의 효율화, 조직화, 수집 데이터 기반이고 지리적 분산으로 되어 있고 모놀리식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거리이고 하위 시스템의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구성하고 있고 다수의 DB가 필요합니다. 감시하기 위해선 제어는 말 그대로 제어하는 거죠. 실시간 작업 공정 요소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기반이고 하나의 사이트로 구성이 돼서 분산형의 초기 구조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이고 장거리이죠. 그리고 병렬 구성으로 장애 대응을 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이죠. 제어는 당연히 장애가 병렬 구성하고 장애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공공안정통신망, 어, 재난 시 철도, 해상 등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무선 통신망입니다. PSLTE, LTR, LTM 세 가지가 있죠. PSLTE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기관, 긴급구조기관 등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무선 통신망입니다. 이거 7메가 대역이고 MCPTT 그리고 IOPS, GCSE, D2D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LTR 이건 통칭이죠. 레일, 열차 제어 및 철도의 음성 및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LTE 기반의 철도형 차세대 통합 무선망입니다. 이거는 700메가 하고요. 350km, 시속 350km까지 지원하고 EPC, IMS, PCRF, SDF, MME, HSS, SGW, PGW 이렇게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나 기능들이 있습니다. LTM 선박과 선박 간 충돌 방지, 또 항로 지원, 이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초고속 대용량 통신 시스템입니다. 선박에서 해상하는 거죠. 마린 700메가이고 이 내비게이션 전용 라우터 100km의 장거리 고성능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NOS,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랜과 같은 통신망을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체제에서 통신망 관리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플랜으로 계층이 네개가 있네요. 매니지먼트 플랜, 컨트롤 플랜, 시스템 플랜, 데이터 플랜까지.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구성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매니지먼트 플랜에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 프로토콜. 자, 그리고 프로토콜 플레이는 OSI 레이어의 2에서 3계층, 멀티캐스트, IEEE 802.X, PAL, 플랫폼 애브스트랙션 레이어, 플랫폼 추성하는 레이어, 커널이 들어가고 파일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는 포워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스트랙션 레이어, 하드웨어 가상화 레이어, 커널, OS와 칩 디펜던트 드라이버네요. 칩에 의존된 드라이버, 그리고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세서, 벤더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기술 요구사항에서 보면 고가형성,
이중화와 장애 관리 메커니즘, 고호 수준의 모듈화 및 이식성, 확장성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 그리고 간편한 개발 프레임워크, 그래서 CRI, IPC, 이벤트, 로그 등이 들어갑니다. 무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중화 모델을 활용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개방형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 그래서 SNMF, XML, HTTP 관리 기능, 하드웨어 독립적인 추상화 프레임워크가 들어가죠. 표준화된 하드웨어 추상화 립, 이 프레임워크, FW 프레임워크보다 펌웨어라고도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드웨어 독립적인 추상화 펌웨어. 음. 자, 대역 확산. 무선 채널에서 그 여러 신호를 경쟁하면서 공유할 때 외부의 잡음에 강하도록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시키는 일종의 변조 방식입니다. 넓은 대역으로 분산시키는 확산이니까. 그래서 특징은 재민 방지, 도청 방지, 페이딩에 강합니다. 그리고 DSSS, FHSS가 있습니다. DS,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이드가 있고요. FHSS,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 스프레이드가 있습니다. SS는 시퀀스 스프레이드. 저궤도 위성 300에서 1500km까지의 낮은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위성을 통해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위성 통신 서비스입니다. 특징을 보면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세 개수로 나눌 수 있고요. 저궤도는 고도가 3000에서 1500, 지연율은 10ms, 공전 주기는 분당 80에서 127분. 그리고 대표 사업자는 스페이스X, 원웹, 위성의 무게는 150kg입니다. 중궤도는 1500에서 3600이네요. 그리고 정지궤도는 GU는 3600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 구조, 요 그림 이쁘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성의 탑재체들의 사이에서 유성 간 링크는 광통신을 하고 지상 단말 간은 사용자 링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외에는 피더 링크, 단말기 구조화는 피더 링크를 사용합니다. 게이트웨이, 지상에 있는 것은 피더 링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네트워크가 물려 있겠죠. 이게 기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지국과는 피더 링크, 그리고 사용자 단말과는 사용자 링크, 그리고 WXLAN, 그래서 L3 기반으로 L2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 터널링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프로토콜입니다. L2를 L3 거쳐서 L2의 그 터널링까지 확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가상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가져가시면 됩니다. IP, VXLAN, 다시 합니다. VXLAN. 자, L2 네트워크 기반으로 L, L3 네트워크 기반으로 L2 연결을 확장해서 터널링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프로토콜입니다. L2 연결을 L3까지 올려서 거기를 통해서 터널링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이 VXLAN 팩트로 돼서 터널링으로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 패킷으로 원래로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서 터널링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VTEX, 그래서 VXLAN 터널 엔드포인트죠. 그래서 가상화된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NVE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터페이스, 그래서 논리적 인터페이스, 또 VNI 버추얼 네트워크 아이덴티피어, 그래서 세그먼트 간 식별자 번호를 부여하고 VXLAN 게이트웨이, 통신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합니다. 자, 메터 중요한 거죠. IoT 기기의 통신을 통일하여 어떤 플랫폼에서도 작동하고 제어 가능한 CSA에서 개발한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상호 연동성, 신뢰성,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토콜 스택 외워야 됩니다.
위에 에코시스템에서 AW, 뭐 애플, 고글이 있고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메타 애플리케이션 있고 트랜스포트 여기에 TCP, IP, UDP, 그 IPv6 트랜스포터 네트워크, 그리고 링크에는 와이파이 802.11, 스레드 802.11.5, 그리고 블루투스 LE, 맨 밑에 메터 이네블드 프로덕트까지 요 프로토콜 스택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모델은 엔드포인트, 논리적으로 구성된 디바이스고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의 특정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클러스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5G 특화망, 이동통신망의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 기업, 특정 기업이 도입하여 최첨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입니다. 음. 주파수는 4.GHz를 사용을 하고 대역폭은 40, 50, 60, 80, 100 이렇게 있을 수 있고 2.28GHz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축 모델을 보면 자가 구축하는 스타일 온프레미스형이고 이음 5G 사업자 이용을 해서 온프레미스형 그리고 5G 코어 CP 분리형 5G 코어 전체 공유 이렇게 망 구조를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이 특성에 맞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그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EC, 멀티 액세스 엣지, 어, 트래픽이나 서비스 컴퓨팅을 엣지, 네트워크 엣지로 이동시켜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엣지에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 저장하는 컴퓨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엣지단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잘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 다른 MEC 플랫폼이 있을 거고 호스트가 있고 여기 MEC 호스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MEC 플랫폼과 내부의 호스트 여기에 데이터 플레인과 MEC 애플리케이션 이것이 다른 MEC와 연결이 돼 있도록 그릴 수 있으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 MEC 오케스트레이터 시스템 전체 관리하고 MEC 플랫폼 응용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MEC 서비스 응용 응용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고 가상 인프라, 가상 컴퓨터와 저장소 네트워크죠. 그리고 MEC 호스트,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 응용을 계층을 제공합니다. 자, 포그 컴퓨팅 모든 데이터를 원리 있는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 발생 지점, 그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속도가 향상되고 보안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부하가 감소합니다. 위에 클라우드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다 보내지 않고 중간에 메시 토폴로지가 있고 뭐 포그 컴퓨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각 게이트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포그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 요소를 보시면 엣지 디바이스는 IoT 디바이스와 센서, 어플리케이션이고 포그 노드는 데이터 분석하고 실행하며 데이터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여기서는 결정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합니다. 자, 802.11 IEEE 802.11b EHT라고도 하고 와이파이 7이라고도 합니다. 30GHz의 전송률과 최대 전송률 그리고 2.4, 5, 6기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차세대 무선 통신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확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얘기했던 30GBps, 대역폭은 320MHz, 주파수는 2.4, 5, 6GHz. 그래서 기존의 와이파이를 다 지원을 하고 기술 요소에서는 맥, 다중 AP 조정하고 16미머 HARQ를 사용합니다. 물리계층에서는 혼합 빔퍼밍 4096함을 사용하죠. 와이파이 6랑 비교해 보면 와이파이 6는
802.11AX고 HEW 사용하고 9.6기가 속도이고 9.6기가bps 속도 160MHz 대역 2.45GHz입니다. 그래서 밀집 반경과 고효율을 지향을 합니다. 자, 5G 스탠드얼론, 5G 스탠드얼론. 채널과 제어와 데이터 모두 5G 자체 구조를 사용하는 5G 통신망 글로벌 표준 규격입니다. 특징은 eMBB, 속도와 이동성, URLLC, 초저지연, MTC, 배규모 선물통신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NSA, Not Standalone과 SA, Standalone이 있습니다. 그래서 NSA는 기지국에 5G 기지국 GNB만 도입해서 LTE와 5G를 모두 접속 가능하게 한 듀얼 커넥션 기술이고, SA, Standalone은 유무선 구간 모두 5G 코어로 구성해서 구성하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요 그림, 망 구성 그림 가져가시고, 차이점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비중교 다중 접속, 노마. 이거 강력한 출제 예상이죠? 자, 셀의 주파수 용량 향상을 위해 시간, 주파수, 공간상의 다수의 사용자들을 위해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시간, 주파수, 공간을 나눠서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적 비직교를 만들고 동일 시간, 동일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요 메커니즘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기지국에서 노말을 사용해서 레벨의 차이가 나게끔 통신을 하고 두 단말기가 요 파워 레벨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 수시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술 요소는 기지국에서는 중첩 코딩을 사용하고 수신 단말은 순차적 접근을 간섭을 제어합니다. 활용 기술은 미모노마, 그리고 노마 기반 협력 통신, 노마 기반 매티브 Io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변조.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수정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파수 시프터과 디지털 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장거리 전송하고 다중화를 하고 안테나 축소하고 고주파를 수용하고 신호 처리 용이성 그리고 자범 내성을 가지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연속파 변조와 이산파 변조가 있습니다. 연속파 변조는 진폭 변조, 각 변조가 있고 이산파 변조에는 연속 펄스 변조, 불연속 변조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에는 ASK, FSK, PSK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1교시 간단하게 1교시형으로 정의와 요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응용하시는 분들은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자, 오픈랜, 어, 무선 기지국에 필요한 OS를 개방형 표준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한 어, 5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입니다. 요거를 분리한 거죠. 그래서 배치 구조, 어, 프론트 쪽, 그리고 미드롤 쪽, 백어드 쪽을 구분해서 이런 계층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존 랜과 오픈 랜을 비교해봐서 이런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고야 되고요. 여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랜은 특정 업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랜은 오픈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 모듈식 설계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관리 효율성이 향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 밀리미터파 30에서 300GHz 대기 대역 주파수입니다. 대용량이고 초저지연이고 대용량 전송에 적합합니다. 강한 직지성과 광대역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빔포밍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초저지연 고밀도 구축합니다. 고성능 위치 정보와 통합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화이팅!